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본주의 사회의 꽃은 불로소득이라고 봅니다. 아마 제 이 말을 들으신 분들은 다소 의아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로소득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예전만 하더라도 불로소득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쉽게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규탄의 대상이었죠.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생산적인 노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라고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놀고 먹으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게 욕을 먹거나 정말 나쁜 걸까요? 저는 불로소득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의 꽃이고 최정점이라고 봅니다. 아니, 이왕이면 쉽게 돈을 버는 게 좋지. 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할까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돈이라는 게 꼭 어렵게 노동을 해서 벌어야 할까요? 그리고 노동을 해서 과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아마도 노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던 시대는 농경지 사회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21세기죠. 앞으로의 시대는 옛날처럼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자가 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노동의 신성함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타인을 속이는 어떤 기득권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손꼽히는 부자들 중에 자기가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부자들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노동을 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로 엄청난 부를 얻었죠. 사실 주식도 어느 면에서 보면 불로소득의 하나죠. 일본에서 제일 가는 부자 중에 한 명인 손정희도 주식 부자죠, 주식 부자. 중국의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수십조의 이득을 얻게 됐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수십조를 노동으로 벌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평생을 노예처럼 24시간 자지 않고 일한다고 해도 결코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작정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반대로 한가롭고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고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런 여유를 갖기가 어렵죠. 때문에 대부분은 무의미한 일에 자기 자신의 일생을 낭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의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모험을 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관성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부자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자신이 해왔던 일을 지속적으로 무의미하게 끝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탈무드인가요? 거기서 읽은 한 귀절이 있는데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자가 되지 못했던 건 바로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부터 알게 모르게 사회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워온 지식들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지 못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노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죠. 만약 노동자가 제공이 안 된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교육받고 길러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자본주의 사회는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경제 구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이렇게 어렵게 분석할 필요가 없죠. 간단히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바탕이 되는 사회라고 봅니다. 자본이 뭔가요? 돈 아닙니까? 결국 돈을 가진 사람이 장땡이라는 얘기죠. 아닌가요? 그래서 모두 돈을 벌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아이러니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지만 대부분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웃긴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욕심을 버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부자가 될 수 없는데 그 욕심을 부려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좋을 게 별로 없죠. 왜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 반대로 사기꾼들에게 가진 것마저 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라는 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욕심이나 탐욕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사기꾼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의 돈을 뺏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에게 그것만큼 좋은 먹잇감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욕심이나 탐욕에 눈이 멀면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절대로 전문가라든가 다른 사람의 꾀임에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고 그 실수를 반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누군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돈을 벌어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돈을 벌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에 공부도 하지 않고 누군가의 꼬임에 빠져서 투자를 한다면 그건 정말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불로소득을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잠깐 딴 쪽으로 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은 불로소득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니 전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는 유한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문에 최소한의 에너지를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로소득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투자한 어떤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가 선행되어야겠죠. 하지만 투자란 많은 위험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해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확률이 무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탐욕보다는 순리를 따르는 게 좋은 것이죠.
시간 나는 틈틈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었을 때 투자에 나서는 것이죠. 그게 정석입니다. 이제 부동산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부동산보다 오히려 주식이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주식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이롭다고 봅니다. 사실 부동산 신화가 꺼져가는 건 인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자료보다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부동산은 일부 특정 지역과 일부 매물만을 빼고는 거의 먹을 게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앞으로 미래의 투자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몇십 년 후에는 부동산은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여러분들의 골치를 썩힐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당연히 세금은 덜 거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걸 전가시킬까요? 당연히 가진 사람들,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가시키겠죠.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들고 있는다는 건 엄청난 세금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시대는 주식이 투자 상품으로서 메리트가 아주 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의 황금성은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 갖는 황금성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고령화 시대 또는 초고령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서는 그만큼 자신이 가진 투자 상품의 황금성이 무척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갑자기 병원비라든가 큰 목돈이 필요한데 부동산 같은 걸 들고 있어서 언제 현금화 시킵니까? 하지만 주식은 차원이 다르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죠. 이것만 하는 게 어디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주식 투자의 시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은 불로소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불로소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은 아주 낡은 사고방식입니다.